자, 이제 결격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시험에 출제하고 있는데 뭐 쉽게 출제는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이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요, 일단 제한 능력자 3명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의견.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는 성년 의제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다음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모두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럼 피특정 후견인을 거꾸로 개혁합니다. 얘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정 사무에 관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거나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자는 지외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내지 않은 자. 그러면 얘는 복권이 돼야지만 벗어나는데 파산자는 다음 개인 회생 중에 있는 자입니다. 얘는 결격이 아니죠. 요걸 기억하면 되고, 다음에 이제 수용자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수용자 3명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요즘은 법문대로 내니까 법문대로만 기억하시고, 다만 참고사항으로 가석방과 특별사면 정도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만기 석방은 이전 3년 격격이라는 거 알고요. 가석방은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죠. 그러니까 가석방을 받고 3년 경과한 자는 무조건 결격입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는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얘는 받기만 하면 그냥 3년만 격격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저 굴지의 그 대기업 부회장께서 지금 가석방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양반은 가석방 기간 플러스 3년 결격입니다. 중개업 종사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사면은 참고만 하세요. 얘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수용자,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하고 벌금을 꼭 주의하는데, 집행유예는 일단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 쉬셔야 되죠. 따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면 얘는 2년간만 결격이죠. 요 기간 지나면 없던 일로 했으니까. 그래서 집행유예 취소, 실효됨이 없이 2년을 경과하면 얘는 무사히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하시고,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더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형법에서 집행유예는요, 무조건 금고형과 징역형만 있었거든요. 근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 가능해졌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집행유예는 무조건 결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만. 이렇게 이제 기억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참고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벌금 가지고 집행유예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라고 냈잖아요. 그럼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얘는 결격 아니에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단 형법에서,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이 정도까지는 내지 않을 건데 일단 참고를 해두시고요. 여기서 더 주의할 점 뭐냐, 집행유예는 결격이 맞죠. 근데 우리가 1주차에 연습했죠.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에 해당한다 안 한다? 무조건 안 한다. 그러니까 선고냐 선고유예냐 이걸 구분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벌금형이 떴어요. 여러분 벌금형 뜨면 벌금형에 대해서는 꼭 우리 법인지 타 법인지 체크해야 되죠. 우리 법 위반이에요. 우리 법 위반이고, 그것도 금액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고 3년을 쉬셔야 됩니다. 그러나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았다.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벌금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법이라는 걸 체크하시고, 이때 주의할 점은요, 금고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은 법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거는 형법을 위반하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든 국가보안법 위반하든 집시법을 위반하든 무조건 법을 불문하고 징역이나 금고나 집행유예 받으면 결격이라 봐야 되죠. 일단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 잡고, 벌금형에 대해서만 우리 법 위반이다. 그래서 수용자. 자,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 5명이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 정리합니다. 그냥 자격 취소받고 3년 경과하지 않은 자, 얘는 이제 결격이고 3년 동안. 자격 정지받은 자는 정지 이하는 결격이죠. 그다음에 등록 취소한 자로 3년 결격이에요. 그다음에 업무정지 먹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결격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먹으면 업무정지 처분 당시다, 사유 발생 당시다. 사유 발생 당시, 이걸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는 결격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정지 중 결격이고. 근데 직원인 자에게는 이거 미친다 안 미친다? 소공이나 보조원한테는 미치지 않죠. 임원 사원인 자 결격입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고, 이때 이제 우리 이번 시험에서 또 주의할 점이 작년에
사망, 해산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자고 그랬죠, 지금. 등록을 취소하면 원칙 3년이 결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죠. 이는 아예 결격 자체가 아니다.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에 의하여 등록 취소를 당하면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죠. 따라서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를 당해버리면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이거 등록 취소 3년 지나면 벗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일단 주의를 꼭 해주시고,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 한 번쯤 기억하라고 하자. 작년 시험에서 해상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해버리면 이때는 결격 기간 중이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형법을 위반했거든요. 이거 결격 맞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개공이었다면 등록 취소당했어요. 그럼 얘는 등록 취소 3년이 아니죠? 아니고 유예기한인 2년만 벗어나면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법에 위반하여 자신의 행위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등록 취소죠? 결격이니까. 그러면 얘는 등록 취소 3년이 아니죠?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다. 이해되세요?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선고로부터 3년이죠. 결격으로 등록 취소 안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똑같이 우리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공인인증사인 기업공사가 자격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 당하죠? 그럼 얘는 결격이 등록 취소 3년이에요? 자격 취소 3년이에요? 예? 자격 취소 3년이죠. 자격 취소하면 등록 취소돼요. 왜 그래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격이니까. 그러니까 결격으로 등록 취소를 당한 거니까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자격 취소 3년이죠. 이게 최고급 난이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격으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된 결격사유를 벗어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유예 2년마다 등록 취소하면 집행유예 2년만 끝나면 그냥 되는 거고, 이 법 위반에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아 등록 취소하면 벌금 선고일로부터 3년 지나면 끝나는 거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란 얘기예요. 똑같이 자격이 취소되는 바람에 등록 취소해버리면 이때는 결격으로 등록 취소를 당한 거니까 결국은 자격 취소 3년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어보면 이제 시험이 결격이 갈 때까지 간 건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는 커버를 하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에 임원 사원이 있었다. 그럼 이 법인 자체가 결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감을 잡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결격 관련해서 정리할 내용이 1번은 잘 아십니다.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 신원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등록관청은 조회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고, 다음 2번 판례. 2번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임원 사원인자가 결격입니다. 이 원래 해소해야 돼요. 안 하면 필취.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인자의 결격을 이 원래에서 안 했어요. 이때는 뭐다? 업무정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재등록 개공이에요. 재등록 개공이 만약에 폐업 전 위반을 새로 등록 취소를 당해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해 주죠. 빼줍니다. 이건 기억하고 있죠? 중개업을 영위하시다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 근데 폐업 신고하기 전에 이중사무소를 둔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폐업한 다음에 1년을 쉬고 재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때는 1년만 지났으므로 이거 여기서 등록 취소할 수 있죠. 그래갖고 등록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자는 원칙 3년이 되겠지만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했으니까 요 기간을 빼주겠다는 얘기죠. 2년만 결격이죠. 그래서 이 점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방금 말씀드린 그거죠. 사망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한 경우는 등록 취소 3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시험 부정이자 말씀드렸어요. 5년이 경과되지 않냐면 5년 동안 응시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보조원 근무는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경합범에 대한 부분. 우리 법 위반죄와 다른 법 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한다. 이게 경합범이라고 했는데 이때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선고하라. 분리선고만 기억하면 돼요. 분리선고만. 그리고 이제 7번은 아주 잘 내리는 내용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은 자에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격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는 등록 취소 못한다고 그랬어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격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출제 예상 문제. 요거는 이제 박스형으로 지금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까다로웠는데 우리가 1주차에 비슷한 문제를 연습을 했습니다. 1주차에. 결격사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르면서 해당하는 자. 그럼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했어요. 그러면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죠.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질문. 형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년 복역 중 가석방되어 3년이 경과된 자. 가석방되어 3년 경과됐다고 했어요. 얘는 가석방 기간 더 해줘야 되죠. 그럼 결격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특별 사면을 받았다. 3년 경과한 자 그래버리면 벗어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시류에 따라서 그 모 기업 부회장께서 일단은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이걸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석방 특별사면은 마지막 출제가 언제였냐면 16회 시험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만 봅니다. 금고 맞죠? 금고 맞고. 그러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맞죠? 결격입니다. 다음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400만 원 받았어요. 결격? 아니다. 그럼 결격에 해당한 자 그랬으니까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작년에 해산을 물어봤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으로 물었잖아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럼 이 부분은 결격 사유 중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질문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하면 복권 될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결격 사유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 업무 파트로 가죠. 그럼 중개 업무 파트는 가장 많이 냈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은요 순서대로 쭉 나오고 있죠. 순서대로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기본 과정을 공부할 때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등록 파트 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중개 사무소에 대한 부분이 있죠. 사무소 관련해서는 분사무소와 이전, 설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동사무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 명칭, 표시광고, 그리고 겸업, 고용인, 인장의 등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업 및 폐업. 물론 이제 여기에 간판 철거도 들어갑니다. 이게 중개 업무 파트예요. 이게 중개 업무 파트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냈을 때 10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통상 최고의 시험은 6개 이상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몽땅 출제를 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국어도 잘해야 돼요. 국어도.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은 사무소 쪽에서 원래 출제 비중이 2개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쪽은 제일 출제 타겟이 분사무소와 이전에 대한 내용이 출제 타겟이고요. 그 다음 이제 명칭 무조건 했죠. 이거 무조건 출제하는 부분이고 광고가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광고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모니터링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교본 매번 내고 있고요. 고용인도 매번 내고 있고, 인장등록 최근 시험에 매번 내고 있어요, 지금. 원래 이거는 해거리 문제였어요. 근데 매번 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휴표 무조건 내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현재 2개 정도, 2개, 3개, 4개, 5, 6, 7, 8개.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러니까 7개 정도는 출제한다고 봐야 돼요,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할 필요가 있고, 문제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충분히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집 자체가 제 문제집으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고난이도 문제들을 많이 이제 연습을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나면 어떤 부분들이 자주 지적이 됐을까, 이 부분이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만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중개사무소 핵심 7에서 제일 먼저 지금 지적한 게 뭐냐면, 이중사무소와 임시설문 설치에 대해서 제재를 지금 정리만 해놨죠. 왜? 이 부분을 아주 잘 물어요, 고맙게도. 이거는 행정처분 쪽에서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중사무소와 임시설문은 임취의 1-1이죠. 1-1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임취라는 거. 근데 이중등록과 이중소은 필취죠. 근데 왜 이 부분을 자주 묻느냐? 이중사무소가 원래 필취였다고 그랬죠. 원래.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이걸 다 알고 있거든. 저처럼.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게 필취냐 임취냐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임취다. 원래는 이중사무소가 실무적으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필취로 가는 게 죄질이 더 안 좋죠, 이중사무소가. 그게 맞는데 임시설문을 들어오면서 저게 임취로 두면서 파라솔 놓고 했는데 반드시 등록 취소해버리는 너무 심하니까 이중사무소를 임취로 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기억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에서 제일 잘 묻는 게 분사무소하고 이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이 주 타겟이에요, 일단은. 그럼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아주 고맙게 잘 묻고 있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수 추가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책임자께서는 공인중개사야 되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분사무소 책임자 공사가 아니죠.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 잘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을 추가 설정하는데 1억 이상 추가죠. 근데 이 부분은 개정이 이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보증 금액에 대한 부분은 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잘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이상 추가 설정이니까 분사무소 만약에 이 법인이 5개소를 놓다, 5개소. 이 법인의 최소 보증 금액 얼마 돼야 돼요? 7억. 기억해야 되죠? 주된 사무소 2억이고 5개소니까 5억 추가니까 7억이 돼야 되고, 책임자께서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설치 신고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다음 분사무소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사무소 확보를 미리 해 놓는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확보함이 원칙입니다. 그럼 설치했잖아요.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가는데, 신고의 관할은 잘 아십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근데 이거는 아예 자료에 빠져 있어요. 왜? 너무 잘하니까. 근데 고맙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에다 하느냐? 엄청 잘 묻습니다. 분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 아니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고, 이때 신고할 때 서류 있잖아요. 이것도 빠져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관계증서합은 들어와야 되죠. 근데 책임자의 재직증서합은 들어가지 않아요. 실무교육 수료증서합은 들어와야 되죠. 기억합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주고요. 잘 보이는 것을 걸어놓고 중개 업무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설치 신고 들어갈 때 이것도 수수료 내는 거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를 납부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 받았기 때문에 야가 분사무소 소지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통보해 줘야 되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 공동사무소가 있거든요. 공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이건 잘 묻지도 않아요. 다만 공동사무소는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그 공동 사용할 때 다른 계공에 승낙서 들어가면 되죠. 이때 승낙서라는 게 지금 9페이지에 나중에 정리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는데, 승낙서가 들어갈 때 이때 다른 계공의 승낙서지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동사무소 주의할 점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자는 다른 계공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안 되고, 나아가서 이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사용할 수도 없죠.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인데,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신고 기한은 10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10일.
감사합니다. 이전을 하고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이 신고 기한은 며칠? 10일. 안 하면 100과. 안 하면 100과죠. 신고 위반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때 관할은 등록관청에 신고함이 맞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 관할격 외의적으로 이전했다. 누구한테? 이전 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이전했어요. 그럼 이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사를 첨부합니다. 등사.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죠. 분사무소는 뭐예요? 신고확인서 원본이죠. 주된 사무소 등록증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게 이 부분이 애매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분사무소 신고확인서라고 확실하게 지금 언급했어요. 다시.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해석상. 분사무소에 있는 건 당연히 분사무소 신고확인서죠. 그렇게 되고 다음에 사무사학부 증명서로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함이 원칙이죠. 이게 대원칙. 다만 등록관청 내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서에 변경 기재교부할 수도 있죠. 그런데 등록관청 관할격 외로 옮긴 경우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돼요. 필. 맞죠? 이걸 꼭 주의하시고 이제 서류 송부가 있는 건데 이 서류 송부는 등록관청 관할격 외로 옮긴 경우에만 서류 송부가 있죠. 서류 송부가 이때 이전 후에서 종전에 요청하면 종전은 이전 후 등록관에 지체 없이 관련서를 보내주는데 이 보내주는 서류가 바로 등등행 아닙니까? 맞죠?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그 다음에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줍니다. 등등행. 이걸 보내줘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행하게 되는 거죠. 종전 등록관청에서 위반했지만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하게 된다. 됐어요? 바로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다가 당연히 이건 통보해줘야 되죠. 이전은 신고사항이니까 전부 다 통보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의 통보가 있는데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다 통보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중개사무소 이전이고 이게 이전은 꼭 물어봐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반드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도 아주 요건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정리가 딱 되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확인합니다. 두 문제가 지금 나가 있어요. 7번, 8번이 나가 있는데 7번 문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는 둘 수 없다. 잘 묻는다고 그랬죠. 맞는 지문이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부를 쓰는 법인 이거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된다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부를 쓰는 법인 특수법인이죠. 분사무소에도 공인인사를 책임자로 둬야 한다. OX, X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바로 정답이고 3번 분사무 설치 신고하는 때는 보증 설정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맞아요? 서류 챙기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 설치 신고하는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맞아요? 이 부분은 제가 왜 출제했냐면요. 이거 우리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이거 푸는 요령을 말씀드렸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일단 정답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정답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를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분사무 설치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수수료는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하거나 이거는 주된 사무소에 들어가니까 시군구 조례라고 하거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아니에요. 그 점을 유의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옳은 걸로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내려다가 시험 경향에 맞춰서 그냥 이제 마지막 특강으로 제가 지금 50문제를 원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원 스케줄이 안 나와서 제가 이거 별도로 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다 끼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시험 보기 전주에 시험 보기니까 마지막 주에 그때 이제 모여라 딱 그래갖고 10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 쌈박하게 50문제를 정리하거나 60문제를 정리하거나 그렇게 해갖고 지금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스케줄이 안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금 추석이 지금 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옳은 집으로 나간 이유가 시험에 직전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이거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점 설치했다. 그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죠. 취소된다가 아니니까 취소될 수 있다가 어떻게 되면 반드시 체크하면서 해야 돼요. 등록이 취소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사무소하고 이걸 엮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설치 기준, 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 문제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를 물어봤는가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정리했는데 요거는 워낙 출제를 잘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스킬을 기억을 하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박스형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인 지금 사례형으로 한번 연습을 하는데 이 문제, 비슷한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갑군에서 을군으로 옮겼대요. 그러면 이거 관할구역 외로 이전이죠? 그러면 관할구역 외 조건이니까 퍼뜩 떠올릴 게 뭐예요? 반드시 재규부해야 되지 변경 기재규부할 수 없다. 이걸 염두에 꼭 둬야 돼요. 그러면 보기를 슬쩍 봐가지고 변경 기재규부할 수 있다라고 냈으면 이 지문부터 X 쳐야 되죠. 그래서 염두에 꼭 둬야 됩니다. 관할구역 외로 조건 제시할 때는 이게 스킬이에요. 그래서 변경 기재규부 안 되고 반드시 재규부해야 된다. 자, 그럼 갑니다. 기억지문 이전 하나부터 10일 내에 10일 맞죠? 10일 맞고 을군 군수에게 이전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두 가지를 다 물은 거예요. 신고 기한을 알고 있느냐, 다음에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은 거고, 그 다음에 갑군에서 위반 행위를 했어요. 을군 군수, 행정처분은 을군 군수가 행한다. 맞아요? 행정처분은 이거 이전회사 하죠. 이것도 엄청 잘 묻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기재규부 안 되고요. 재규부 해줘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다음 이전 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전 신고할 때 서류를 첨부하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걸 물었죠 지금. 서류, 그러니까 등사를 첨부합니다. 그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여태까지 문제 다 쉽죠? 그죠? 동영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죠? 이게 진짜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쉽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뭐 동영에 많이 띄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사무소 설치와 분사무소 이전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밑에 박스 그 게시 명칭 표시 광고를 제가 한목에 정리해 버렸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지금 현재 최소한 2문제 이상인데 여기도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먼저 공동사용이 지금 업무정지 개공과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음에 2번은 게시사항은 단순 암기사항인데 원래 이 게시도 있잖아요. 한 문제로 내든 지문 하나로 내든 거의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올해 게시사항이 추가돼요 지금. 입법 예고된 게. 그러니까 게시를 한 문제로 내기는 좀 곤란해 보이고 일단은 등자보수로 암기하고 있어요. 맞죠? 이때 게시는 꼭 명심할 게 원본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다음에 자격증 원본, 다음에 이때 소공자격증 포함이죠? 그럼 소공자격증 게시 누가 해야 된다? 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보증관계증서와 보수표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실무기록수료증 있죠? 이거는 게시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도 아니라는 거 알죠? 근데 추가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추가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게시에.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국토부 담당이 미스한 거예요. 왜 그랬냐? 사업자 등록증을 여기다 추가할 게 아니에요. 왜 추가하면 안 되냐면 이미 부가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게 돼 있거든. 소득세법에서. 우리 중개보수 영수증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중개보수 영수증제도가 중개법 시절에 있었어요. 서식까지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보수 영수증제도를 왜 폐지했냐면요. 두 법이 같이 규제할 필요가 없거든. 개공은 소득세법에 적용받는 소득자거든.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는 우리 현금 영수증 감행까지 다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법에서 같이 영수증을 줘야 된다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폐지한 부분이거든. 근데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들을 추가하겠대. 그럴 필요 있냐고. 맞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괜히 저기 하니까 간이냐 일반이냐 이렇게 표시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데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어 나는. 어쨌든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답이 이거밖에 없지 뭐.
실무기술증 게시사항 아니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감 잡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혹시 개정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추적 관리 하라고 그랬죠? 10월 달에 지금 개정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지금 10월 달에 개정한 사항들은 이번 시험에 출제하기는 곤란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추적은 해줘야 됩니다. 우린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 쪽에 지금 계속 나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이 걱정이죠. 괜히 이게 개정됐는데 안 가르쳐줬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어쨌든 이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 이제 사무소 명칭인데 우리는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하나 문자 써야 되죠. 중기는 공사사무소 명칭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고, 다음에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는 없죠. 근데 5개 광물,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승 간판을 설치한다. 그러면 5개 광고는 꼭 뭐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간판. 간판으로 이해해야 돼. 이걸 표시 광고와 헷갈리지 않게 해서 간판으로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 광고물 이렇게 나오면 간판이다. 그럼 간판에는 뭐 쓰라는 얘기만 있다? 성명 쓰라는 얘기만 있다. 이때 분사함수 간판은 누구 이름이라고요? 책임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도 엄청 잘 묻고 있고, 그러면 이게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해 두시고, 그럼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명시해야 된다. OX, X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그러면 위법 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다. 그럼 철거 명령 내릴 수 있죠. 누가요? 등록관청이. 그럼 불이행했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만 규정됐다. 행정대집행법이지 민사집행법도 아니에요. 이걸 민사집행법으로 바꾸는 적이 있다고 그랬죠. 아주 추잡스럽게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개공이 아닌 자는 이거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되죠.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쓰면 이건 사칭이죠. 명칭 사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럼 야는 1-1 맞아요? 1-1이고 개공이 요 명칭 5개 광물 설치할 때 성명 표기하지 않았어요. 개공이. 중개인이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어요. 그럼 이때는 뭐다? 백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한 백과죠. 아닌 자가 사칭하면 1-1. 이제 이건 기억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타겟이 되고 있는 표시 광고를 보겠습니다. 이 표시 광고에 대한 사항은 명시할 사항, 일단 명시할 거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성명, 소연 등이죠. 성명, 소연 등이다. 이름이 소연 등이다. 이렇게. 그래서 첫 미팅한 아가씨가 소연이라고 했는데 중개사무소의 명칭, 그 다음에 개공의 성명, 명칭, 중개사무소의 수재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연락처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예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중개보조원을 명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명시사항은요, 이게 공통명시사항이거든요. 광고 나갈 때 무조건 공통적으로 성명, 소연 등은 나가야 되는데 요거는 사무소 관련 사항이에요.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중개사무소의 수재지, 개공의 성명, 중개사무소의 명칭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할 사항이 있죠. 이것은 물건에 대한 사항이에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이라고요. 이거는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할 사항. 당연히 물건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 형태. 이건 지금 현재 제가 법문대로 표현했는데 이거 우리 종갓집 가서 그랬죠? 종갓집 가서. 그러니까 종, 가, 면, 가, 서, 거소. 맞죠? 거래 형태.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총, 사용, 가능, 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 체크하라 이렇게 했죠? 그럼 거꾸로 기하자로서 이게 복잡하니까 건물의 경우 구조 명시라는 얘기 없다겠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거 없다겠죠? 우리 확인 설명서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이거. 근데 광고할 때는 이 사항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총 층수, 사용 승인일이죠. 이거 건축 허가일이 아니에요. 준공일, 사용 승인일, 건축 허가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방향, 그 다음에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 그 다음에 주차 관리비, 주차 대수 관리비.
물건에 대한 현황이었죠, 이게. 그러면 중개보조 명시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요. 요것을 위반해버리면 제재가 백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피시 광고 금지돼 있어요. 이거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다과예죠. 존재가 나왔다. 무조건 이거 500과예요. 이건 500과인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했거나 과장되게 했거나 부동산 거래에서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예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세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그게 뭐냐? 중개사물이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죠. 은폐 축소 등의 방법으로 속이는 광고. 그래서 이게 바로 부당표시 광고다. 이것을 위반하면 500과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간판 철거가 먼저 나오고 있네. 간판 철거는 단순 암기사항이죠, 이거. 단순 암기사항이고. 그래서 중개업을 안 할 때는 직접 철거해야 된다. 안 할 때는.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알고 있고. 그럼 직접 철거 안 해버리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만 있죠? 등록관청이. 이걸 작년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도 직접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OX, X죠. 그래서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이거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그 밖에 위반. 직접 철거 안 해버리면. 근데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를 당했다. 이거는 업무정지 때릴 등록이 없죠? 근데 1년 내 재등록했잖아요? 직접 철거 안 했다가 때릴 수 있지. 1년 내 재등록하면 폐업하고 나서 1년 내 재등록하면 업무정지 때릴 수 있죠. 폐업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1년 지나버리면 못 때리죠.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광고 모니터링인데 우리 기억나죠? 제가 누차 이거는 감을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 모니터링은 중심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국장이. 근데 신고센터에 있죠. 이건 중심이 누가 있다고요? 신고센터가 있다. 그러니까 국장이 일단 주도를 한다고 감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국장이 이제 중간에 있다고 그랬고 국장이 위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니터링 위탁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금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종류가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에 이제 필요할 때 하는 건데 분기는 3개월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 계획서는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누구한테? 국장한테. 수시 모니터링은 미리 내면 돼요. 그 다음에 결과 보고를 하는데 결과 보고가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이건 3개월마다 하는 게 기본이니까 30일. 맞죠?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이거 절반 15일이고 그러면 이거 모니터링에 대하여 이제 결과 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국장에게 이제 이게 제출하잖아요. 그럼 국장이 관계 시도의사 등록관청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은 신속하게 이거 조사 및 조치해 준 다음에 피드백 한다고 그랬어요. 며칠 내? 10일이죠. 이건 신고센터 피드백 하는 거와 똑같죠? 10일 숫자는 똑같으니까 30, 15, 10으로 가고 있고 그럼 국장이 피드백 받았어요. 이 사항이 만약에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에게 이거 조치를 요구할 사항이었다. 그러면 이자에게 조치 요구할 수 있죠. 필요한 경우는 자료 제출 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심에 국장이 있다는 걸 감 잡아두시고 그럼 여기서 이거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에 요구 불응했어요. 그럼 이때는 이거 500과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감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표시광고 모니터링 이 정도만 감 잡으시고 제재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이게 동영에서 이 문제를 제가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는 종합문제형식을 안 낼 거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종합적으로 이제 벌칙 쪽에서 한번 정리가 될 뿐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해가지고 이제 가볍게 한번 정리만 하는데
일단 5개 광물 성명 표기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허위 표기했거나 표기하지 않았다. 100과 맞죠? 그다음에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역시 100만 원과 들어오고 보조원 명시해도 100과 맞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부당한 표시 광고가 들어가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들어가면 얼마라고요? 500과. 이건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불응했거나 조치 요구에 불응했어요. 그럼 이하는 국장이 500만 원과 들어오고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한 거 써요. 아닌 자 나오게 되면 이거 1-1이죠. 그러니까 개공이 아닌 자가 사칭을 했거나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그럼 1-1인데 야는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는 거죠. 같이 기억하시고 왜 그랬냐면요. 사칭자는 포상금 안 줍니다. 작년 시험에서 지금 부당 표시 광고도 바로 물어봤는데 얘도 포상금 안 주는 거예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을 때 1-1 형벌이 있다는 것만 포상금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광고를 건드리면은 이거는 상당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포상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로 연결되는데 이게 광고란 말이 금지행위에서 나와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정당한 표시 광고하는데 이걸 방해했어요. 개공의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 자 있죠. 기억나세요? 3-3이에요 이거. 되게 세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야는 그럼 포상금 주는 거 맞네요? 주는 거 맞아요. 이거 시세교란 행위잖아요. 맞죠?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 행위 맞죠 이거? 그러니까 포상금 줍니다. 얘도. 그 다음에 이거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강요했어요. 유도했습니다. 이거 3-3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포상금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방해한 유가강제 방해 중에 방해고 그 다음에 이거 강해 들었죠? 유가강제 강해 들었어. 강요. 감 잡혀요?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 한 번의 정리를 제재를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럼 다 본 거 같네요. 그럼 문제가 지금 9번 문제, 10번 문제, 11번 문제, 12번 문제 아주 문제가 많기도 하죠 지금.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출제가 신설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 4문제 정도 내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딱 40문제 제가 맞춘 게 아니고 50문제로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수를 조금 늘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9번 문제. 명칭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래 지금 현재 광고가 이렇게 폭넓게 들어오기 전에는 명칭 매회 출제했습니다. 무조건 했는데 명칭 그러면 옳은 것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도 개설 등록을 안 했어요. 개설 등록을 안 했다면 사무소의 명칭 공사사무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정답 1번이네요. 바로 1번인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질문 기억나세요? 공인중개사인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쓸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이 두 개 차이가 보여요? 공인중개사하면서 부동산 중개는 못 쓰는 거죠. 이건 개공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공인중개사인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란 말은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위법한 중개사무소의 간판에 대해서 시도사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보였죠? 이거는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5개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상명을 표기한다. 잘못 씁니다. 누구? 책임자. 그래 틀렸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는 5개 광고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 틀렸고 이건 기출지문이었고 개업공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란 문자를 부동산중개란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개공이었죠.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죠. 그럼 이때는 업무징처분 사유가 아니고 백과죠.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명칭에 대한 부분을 한 문제로 연습을 했고요. 자, 그럼 10번 문제로 갑니다. 의뢰받은 건축물에 대해 표시 광고하는 경우 명시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이제 공통사항, 성명, 소연 등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건축물이니까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 종구하면 가서 맞죠? 이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져볼까요?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보조원의 성명은 들어갈 일이 아니죠. 넣으면 안 되고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명시해야 되죠. 성명, 소연 등이다. 이걸 사업자 등록번호 바꿔냈을 때 알아봐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개설 등록번호하고 틀리다는 거 아시죠? 이거 그래서 일단 명시해야 되고 주차 대수 관리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방육실의 개수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방향 사용 승인일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몇 개? 4개였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개. 4번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표시광고 이렇게 가볍게 지금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11번 갑니다. 이제 모니터링. 이게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를 하고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작년에 모니터링을 뭐만 물어봤냐면 기본 모니터링. 요거에 대해서만 가볍게 지문 하나로 이제 물어봤는데 그래서 한 문제로 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틀린 것 그랬는데 국장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죠. 읽으면서 국장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이거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지문들이 길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고 모니터링이 왜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정보통신서비스용에 그 자료 제출이라든가 조치 요구를 할 수도 있죠. 그럼 맞습니다. 다음에 3번님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이게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이 있죠. 당연히 맞고요. 4번님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표현이 조금 그랬는데 분기가 종료한 날로부터죠.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내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맞습니까? 예, 맞고요. 다음에 5번님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사면 등록하청에 통보하고 그러면 이 조사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시도사 통과 신속하게 조사및 조치를 해줘야 되고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10일이죠. 10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0일 내에 통보한다. 이거는 신고센터에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하는 거하고 똑같죠? 숫자가 10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위반 시 제재. 이걸 한 문제로 지금 현재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표시광고 관련 제재. 이 정도의 수준은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건데 제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정리하고 하는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가 나왔죠. 그럼 무조건 500과 맞죠? 2번님은 표시광고 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자, 표시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개공에 대해서는 500만 와트로 부과한다. OX, X죠. 백과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는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지. 시험에서는 보존을 명시한 개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거나 보존 명시해도 백과 맞죠? 아니면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구체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구체성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도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똑같아요. 시민이. 다음에 이제 3번님은 개공이 아닌 자가 떴어요. 아닌 자. 아닌 자 나오면 1-1이죠. 맞고. 그러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500과 맞죠? 이건 누가 부가징수한다고요? 국장이.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국장. 자, 시세가 떴죠, 지금. 시세는 3-3. 이렇게.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면 일단 3-3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겸업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겸업. 핵심 8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소가 그만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1시간을 다 했습니다. 사무소에 대해서. 이 겸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지금 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업이 지금 계속 똑같이 중삼하고 똑같이 박스형으로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겸업에서
아주 중요 문제로서 그 1주차에 연습했던 거 있죠? 1주차에 동영에서. 그런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지는 꼭 복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은 제 문제만 푸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질문 받은 것도 보니까 그 제 문제를 지금 내 강의를 안 들으면서 풀고 있다고 그러던데, 동영은 솔직히 내 강의를 안 들었다면 풀 필요가 없어요. 풀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강의를 안 들었다면 내 동영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고요.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설을 듣지 않으면, 제 스타일을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문제 풀면서 그 생각할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도 안 내는데 더럽게 어렵게 냈네?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영 문제는 내 수업을 듣지 않으면 아예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나중에 여러분들은 정리를 할 때 동영 문제 4주차하고 백선하고 여기 50문제 있죠. 이거는 이제 자주 보실 거고, 그래서 50문제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랜드프로에 모의고사를 2번을 내요. 마지막 10월달 모의고사를 제가 내거든요. 제가 내는데,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6월달 모의고사인가를 제가 냈고, 그 다음에 지금 10월달 마지막 모의고사를 제가 내는데, 2문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6월달 문제도 그렇고 10월달 문제도 그렇고, 이건 거의 다 출제 예상 문제를 지금 섞어놓은 거니까 80문제잖아요. 제 문제가. 그러면 저는 문제를 낼 때도 항상 같은 학원은 같은 문제를 절대 안 내요. 비껴칩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딱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거기 6월달 문제하고 8월달 6월달이 맞을 거야 아마 우리 학원이. 그러니까 6월달 문제하고 아마 10월달 문제 마지막에 보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집은 이제 제 문제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사실 올카바하고 있으면요, 문제집을 한 3회적 정도 하신 분들은 이거 다 따라옵니다. 동영 다 따라와.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집 제대로 안 봐. 내가 알아. 그거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집이 또 어렵죠. 여러분들 푸신 문제집, 그 적중 예상 문제집, 이거 엄청 공력이 실려 있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그러니까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중시사법 문제 중에 가장 어렵다고 그랬죠. 문제가 가장 좋아요. 오류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생들이 평을 한 거지. 근데 수험생들도 어려워하죠. 나한테 안 듣는 사람은 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꼭 챙겨야 될 게 그거니까, 먼저 챙긴다면 어떻게 되냐면 백선부터 챙겨야 돼. 마지막 10월 17일에 하는 백선, 그거하고 동영 모의고사,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출제 예상 문제 50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나갔던 2번 문제, 그 두 번. 그러니까 그렇게 딱 챙기면 문제 수만 해도 지금 현재 300문제가 넘죠. 그럼 벌써 거기에서 안 걸리겠어요?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나서요,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린 문제지 있죠? 쫙 펴놓고 한번 맞춰보세요. 지적하는 부분이 맞나 틀리나 한번 따져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물론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느끼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합격하고 나시면 이제 다시 보진 않는데 어쨌든 다 그러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겸업 있잖아요. 그럼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1주차에 동영에서 했던 문제 있죠? 거기서 아닌 것만 딱 연습했어요. 아닌 것만. 그게 중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관상차분 경위로 암기했죠. 중기업에 6가지를 더할 수가 있는데 법인이, 이때 관리대행과 분양대행에 대해서는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낸다고 그랬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대행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들 주의해야 되고, 분양대행, 토지분양대행 안 되죠? 근데 이것을 표현을 바꿨을 때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은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니까 증권 투자 컨설팅 안 되는 거죠? 부동산 펀드 조성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면 되고, 이건 프랜차이즈업은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인데 누구 상대방이 된다? 개공이 된다. 공인인사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주의해야 되고, 경공매 알선 대리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 대리업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되죠? 경매 대리업 할 때만 법원에 등록. 그러니까 읽으면서 경매, 다음에 대리업, 그 다음에 법원 등록,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럼 안 속아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거 이전의 부서되는 용역업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알선까지다. 이걸 주의하면, 그러니까 1주차에 이걸 연습했던 거예요. 안 되는 것들.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했어요. 제재 뭐다? 임취.
임취죠. 미시사업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겸업 위반, 임취.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올해 물론 이제 그동안 냈던 박스형으로 쉽게 내면은 다행인데 이걸 풀어냈을 때, 풀어서 물어봤을 때도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풀어 쓰는 문제까지 우리가 2주차에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근데 2주차에서 여러분들이 5%밖에 못 맞췄죠? 풀어 쓰는 문제를. 뭐 때문에 5% 맞췄냐?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1번 지문에 법인인 개공은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걸 못 알아봤잖아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누가 또 틀렸다고 그랬어요? 맞았다니까, 이거. 근데 시험은 이 정도 비틀진 않을 거라고 그랬죠?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 이게 거래 정보 사업 아니에요. 그죠?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을 할 수 있죠? 근데 정보 제공은 못해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못 알아보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2주차 동영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풀어 쓰는 문제 유형으로 되면 꼭 제재를 물어보니까 정리를 꼭 하시라고 그랬죠. 이거를.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확인하죠. 13번 문제인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아닌 거 기억 살리란 뜻이에요. 아닌 거. 주택용지 분양 대행 안 되죠? X. 공업용 건축의 임대차 관리 대행 안 되죠? 관리 대행이니까 역시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은 주상만 된다. 주상.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 알선 안 되죠? 그래서 개발 상담까지는 돼요. 근데 금융의 알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입찰 신청 대리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오고요.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제공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이사업체, 도배업체 운영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의 알선까지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있고 이제 제재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겸업은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개인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칙. 그럼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